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아침 6시,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긴 잠을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영희가 좋아할 만한 걸 많이 가져가야겠다. 순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 정성스럽게 무친 시금치 나물, 고등어 조림까지. 며느리가 평소 시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새벽부터 부지런히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담았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손자 민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어요. 벌써 8살이 된 손자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길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이른 아침 나들이를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요. 손자도 보고. 아이고, 멀리 가시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탄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영희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영희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한 달 동안 며느리 집에 머물며 손자를 돌보고 영희를 챙겨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영희가 울면서 고마워했는데 지하철로 갈아타며 순자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영희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라며 눈물을 보이던 모습을 말이죠.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고 영희도 종종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2시간 반의 여정 끝에 도착한 며느리 집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영희야, 어머니야. 문이 열리자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연락을 주시지 그랬어요. 깜짝 선물이지. 민호는 어디 있니? 학교 갔어요. 오후에 와요. 순자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영희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이고 김치는 어제 새로 담갔어. 고등어 조림도 해왔으니까 민호 반찬으로 주렴. 영희는 반찬들을 받아들고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먼 길을 달려와 준비한 반찬들을 그저 냉장고에 넣기만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말이죠. 그래, 일이 중요하지. 나는 민호만 보다 갈게. 네, 민호 3시쯤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 한편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집에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식탁에 놓인 건 맨밥 한 공기와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김이면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깊어져 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꺼내주지도 않고 며느리 집에 온 시어머니에게 맨밥과 김만 주다니. 예전 같았으면 정성스럽게 차려줬을 텐데 말이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나왔어. 민호야. 손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민호도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언제 왔어요? 아침에 왔단다.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어? 응,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쁨도 잠시, 곧 더 큰 충격이 순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줬고 할머니가 가져온 사탕을 받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호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정말요? 할머니 집에 붙여둘 거예요? 그럼 할머니 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둘게. 영희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는데 목소리가 제법 컸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대부분 그런 법이니까 순자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영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순자 할머니도 일어나 도와주려고 했어요. 영희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지만 영희가 부엌에서 꺼낸 건 전자레인지용 냉동식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민호 것만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었어요. 배달시킬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맙긴 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영희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말이죠. 아니야, 괜찮다. 점심에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결국 저녁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맨밥과 김치만 차려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반찬들은 여전히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영희는 그 반찬들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곱씹어봤습니다. 갑자기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였을까요?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아니야, 할머니는 오늘 집에 가야 해. 왜요?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영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식사가 끝나자 영희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희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영이야. 영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인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영희가 베란다로 나가지 않고 부엌에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야근하고 있어. 아, 그리고 시어머니 오셨어.
순자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아, 갑자기 오셨어. 연락도 없이. 영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할머니한테 맨밥에 김만 줬어. 그 노인네가 반찬도 싸왔는데 나는 꺼내주지도 않았어. 영희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친구들과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정말 웃겼어. 반찬 열심히 싸왔는데 나는 모르는 척했어. 어차피 며칠 있으면 상할 거 아냐?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비웃는 소재로 삼고 있다니. 응,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내일 또 야근해야 하는데 신경 쓰이잖아. 민호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이상해요. 순자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비웃는 소재로 삼고 있다니요. 영희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 재우고 가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가야겠다. 막차 시간도 있고.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간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할머니가 바빠서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영희는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몸 조심해.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네가 반찬도 싸왔는데 나는 꺼내주지도 않았어. 70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다니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순자 할머니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노인네가 반찬도 싸왔는데. 노인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한 달 동안 곁에서 돌봐주고 민호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고 영희가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줬던 그 시간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에게서 말이죠.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둔 채 꺼내지도 않았던 것, 맨밥과 김만 내놓았던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전화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것까지. 영희가 변했나? 예전의 영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었죠. 특히 민호를 낳은 후에는 더욱 가까워졌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원래 속마음이 그랬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영희가 겉으로만 좋은 며느리인 척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했나 싶네.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민호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오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순자야, 어제 며느리 집 다녀왔다며? 표정이 왜 그래? 단골 친구인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집안일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숙이의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순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노인네라고 했다고? 맨밥에 김만 줬다고?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특히 정숙이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하다, 순자야.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맞아. 반찬도 정성스럽게 해갔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꺼내지도 않았다고? 그게 말이 되나? 또 다른 친구인 영자도 분개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친구들의 공감을 받으니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친구들도 영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참아야지. 손자 때문에라도.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정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기만 하면 더 우습게 볼 거야. 한 번은 혼내줘야 해.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 영자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제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영희가 더 당황스러워할 거야. 그것도 그렇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순자야, 영희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 뭘까? 민호? 아니야, 그것 말고. 영희가 평소에 가장 신경 쓰는 것 말이야.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영희는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자신의 이미지나 평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죠. 아, 체면? 영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 써. 바로 그거야. 정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희가 친구들 앞에서 너를 조롱했다면 그 친구들 앞에서 영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영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은근슬쩍 알려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자 할머니는 그 방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근데 영희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 그건 알아봐야지. 영희가 평소에 어디서 친구들과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영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영희는 대학 동창들과 자주 만났고 특히 미영이라는 친구와 가장 친했어요. 그 미영이가 어제 전화한 사람이었죠. 또한 영희는 SNS를 자주 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민호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친구들과 소통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영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SNS를 이용하면 될까?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SNS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글을 올리는 것도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벌써 집에 도착했어요? 응, 잘 도착했어. 민호는 뭐 하고 있어? 숙제하고 있어요.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그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의 태도를 보면 당분간은 가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바빠서. 시간 되면 갈게.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민호만 건강하게 잘 지내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앞으로 자주 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반드시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겠다. 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순자 할머니는 영희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영희의 말이 떠올라 잠을 설쳤고 낮에도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문득 그날의 모욕이 생각나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김순자,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혼자 중얼거리며 순자 할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의 조언대로 영희의 체면을 건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 영희의 교우 관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영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제일 친한 친구고 대학 동창이지.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영희가 평소에 자주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영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둘이 함께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하는 일이 많았죠. 미영이가 카페를 한다고 했었나? 순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작년에 영희가 미영이가 카페 창업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카페 이름도 들었었는데 브라운 뭐였더라? 한참을 생각한 끝에 브라운 커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희가 그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던 적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시대였으니까요. 비록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검색은 할 수 있었어요. 브라운 커피. 검색 결과 영희가 사는 동네 근처에 그런 이름의 카페가 나왔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영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여기구나.
순자 할머니는 카페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운영 시간, 메뉴, 그리고 사장 이름까지. 사장 이름이 박미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맞네. 이 사람이 영희 친구구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페에 가서 영희 험담을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눈에 민호가 그려준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붙여둔 그 그림을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SNS를 이용해보자.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희는 거의 매일 무언가를 올렸어요. 민호 사진, 음식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까지. 특히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이고 며느리인지를 어필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착한 며느리 같겠네. 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한번 올려볼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사진이 몇 장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와 친구들이 팔로우하고 있었죠. 며칠에 걸쳐 순자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영희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영희의 진짜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방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정수기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영희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지. 먼저 영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리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카페에 나타나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건 괜찮아. 요즘 할머니들도 카페 많이 가잖아. 그냥 우연히 들렀다고 하면 돼. 정수기의 조언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미영의 카페에 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영희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계획이 서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김순자, 이제 시작이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노인네라고 부르며 우습게 봤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민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말이죠. 민호를 위해서라도 영희가 변해야 해.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고 집을 나서는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야. 순자 할머니가 영희가 사는 동네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거리는 한산했고
브라운 커피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작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여기가 미영이 카페구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자주 언급했던 미영이 분명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드시나요? 네. 주문을 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희가 자주 이야기했던 대로 밝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영희와 함께 자신을 조롱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이 동네 분이세요? 미영이 커피를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아니에요. 며느리 집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분이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살아요. 혹시 채영이 아세요? 미영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어머, 영희 언니 시어머니세요? 정말 반가워요. 아, 그래요? 영희가 미영이 이야기 자주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와, 정말 우연이다. 영희 언니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미영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뻔했거든요. 그런가요? 영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상하시고 민호도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다른 손님이 없자 카운터에서 나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제 영희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던데 그때이셨나 봐요?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아, 네. 갑자기 손자 보고 싶어서 들렀었어요. 민호 많이 컸죠?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희가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일 때문에 정신없어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맞아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신 날도 야근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저녁에 맨밥에 김만 주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이죠. 미영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분명 영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아, 그랬구나. 영희 언니가 너무 바빠서 그랬나 봐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요. 저도 반찬 좀 해갔었는데 영희가 워낙 바빠서 꺼내지도 못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반찬을 해가셨는데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영희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달랐거든요. 영희는 할머니한테 맨밥에 김만 줬다며 웃었었는데 실제로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갔었던 거였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바쁘죠. 저희 때와는 다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영희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꿈꿔왔던 일이라서요. 커피도 맛있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 할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심어졌어요. 미영이 영희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영희 언니한테도 어머니 만났다고 전할게요. 그래요. 영희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미영이 영희의 말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SNS를 활용할 차례였어요. 영희가 자주 올리는 게시물처럼 자신도 무언가를 올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민호가 그려준 그림을 촬영해서 올려보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네요. 며칠 전에 손자 보러 갔을 때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벽에 붙여두었어요. 손자한테 할머니가 해준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바쁜 며느리 때문에 제가 싸간 반찬을 꺼내지도 못했네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야겠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 영희가 볼 테고 다른 사람들도 볼 거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죠. 올려보자. 순자 할머니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영희와 친구들이 이 글을 볼 거였어요. 그리고 영희가 어떤 며느리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였습니다.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너무 예뻐요. 손자가 참 효자네요. 그리고 미영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뵈어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댓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영희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지 2시간 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영희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혹시 미영이 카페에 가셨어요? 아, 미영이 카페? 어떻게 알았니? 미영이가 연락했거든요. 어머니를 만났다고.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영이 영희에게 연락했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였어요. 아, 그래. 우연히 들렀는데 내 친구더라고. 참 좋은 아이네. 어머니,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글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 뭐가 잘못됐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친구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였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 그래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반찬을 제가. 영희야.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런 거 알고 있어. 나도 젊었을 때 있으니까. 어머니. 근데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갑자기 가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에 영희는 더욱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괜찮다, 괜찮아. 나는 민호만 건강하게 잘 크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영희가 당황하고 있다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수기를 만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네, 순자야. 영희가 눈치챘을 거야.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이제 뭘 할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순자 할머니는 신중했습니다. 영희가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원했지, 단순히 당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영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영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할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하고? 민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럼 토요일에 갈까? 네.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았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토요일 순자 할머니는 다시 영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갔어요. 영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영희가 현관에서 환하게 맞았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들로 말이죠.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요. 민호도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만든다고 어제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래, 우리 민호도 도와줬어? 네, 저도 할머니 위해서 그림도 또 그렸어요. 민호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영희는 계속해서 순자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골고루 덜어주고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정성이 느껴져.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영희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바빠서 그런 거였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반찬도 꺼내드리지 않고.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잘못 이야기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네요. 순자 할머니는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니. 나는 내가 완벽한 며느리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영아, 잠깐만. 영희가 전화를 받으며 순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셔. 응, 맞아. 오늘 초대했어. 잠시 후 영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잠깐 카페에 들러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희와 함께 미영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 가보자. 카페에 도착하자 미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뵈어서 반가워요. 영희 언니와 함께 오시니까 더 좋네요. 미영이가 커피를 잘 내려주더라고. 순자 할머니가 말하자 영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만하자, 영희야. 다 지나간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영희는 계속해서 순자 할머니를 챙겼고 미영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진짜로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순자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희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한테서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미영이 그날의 일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거였어요.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카페에서 어머니 표정이 많이 서운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도 미영이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영희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해야 해요. 미영이가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서 오셨는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순자 할머니는 영희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영이가 뭐라고 더했니? 어머니가 카페에서 하신 말씀들. 미영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서운하셨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영희가 한참 울고 난 후에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집에 가도 될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사과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영희가 민호와 함께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영희가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뭐하니?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일어나, 영희야. 민호가 보고 있잖니. 민호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괜찮다, 민호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거야. 영희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영희야,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니.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어머니, 나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어.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귀찮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거든.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내가 힘들거나 바쁠 때는 미리 말해. 나도 갑자기 가서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민우 앞에서는 절대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 네, 정말 조심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지도 말고 불평거리로 만들지도 말자.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자.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민호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화해했어요?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낼 거야. 순자 할머니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자주 놀러 와요. 그래, 자주 올게.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올게. 영희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다운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민호 생일 파티 하는데 꼭 오세요. 민호 생일이 다음 주였나? 네, 어머니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영희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민호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갈게. 어머니, 감사해요. 해가 저물어 영희와 민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영희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호가 할머니를 꼭 안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머니도 너 보러 자주 갈게. 영희와 민호를 배웅하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영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민호의 생일이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역국뿐만 아니라 민호가 좋아하는 잡채와 동그랑땡까지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장을 보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생일 당일 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린 멸치 육수로 미역국을 끓이고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동그랑땡을 기름에 지졌어요.
잡채도 각종 야채를 따로 볶아서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이제 다 됐네. 오후 2시 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들을 들고 영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는 거였으니 마음도 편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서 그런지 더욱 신이 나 있었어요. 민호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어. 정말요? 뭐예요? 미역국이랑 잡채, 동그랑땡도 있어. 와, 할머니가 만든 동그랑땡. 민호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영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상에 차렸어요. 영희야, 너도 뭔가 준비했지? 네, 민호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주문했고 치킨도 시켰어요. 그리고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나물 몇 가지요. 그래, 고맙다. 순자 할머니는 영희가 자신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곧 영희의 남편인 순자 할머니의 아들 성호도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손자 생일인데.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만든 미역국을 먹은 민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할머니, 이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민호를 위해서 특별히 정성스럽게 끓였거든.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 배워야겠네. 할머니가 최고의 요리 선생님이야. 정말요? 할머니,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 민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순자 할머니는 손자와의 약속에 기뻤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이유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민호야, 무슨 소원 빌었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오는 거요. 민호의 순수한 소원에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영희는 감동받은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호야, 그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순자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요리도 더 배우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가 자주 만나면 민호도 좋아할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 영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호 생일 잘 보내고 있어? 어머니도 함께 계시지? 영희가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안부 묻네요. 답장 드릴까요? 그래, 안부 전해줘. 영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곧 미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요. 다음에 세 분이 함께 카페에 놀러 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메시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영희의 친구들도 진짜 가족 관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순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민호가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민호야, 할머니는 집에 가야 해. 대신 다음 주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정말요? 엄마,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민호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초대해 주셨는데.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민호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좋아. 그때 민호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영희가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민호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나도 즐거웠어.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네, 꼭 그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영희와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야. 순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날의 모욕을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영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였어요.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영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순자 할머니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호의 생일 파티 사진과 함께 따뜻한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손자의 8번째 생일을 가족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파티였고, 저도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민호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미영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다음에 꼭 카페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영희의 댓글이 마지막에 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민호가 최고의 생일을 보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댓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심이 통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수기와 함께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잘 풀렸네, 순자야. 응. 영희가 진짜로 변한 것 같아. 내가 잘했어. 그냥 참고만 있었다면 계속 그랬을 거야.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서로 노력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맞아. 이제 민호도 더 자주 볼 수 있겠네. 그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 민호한테 요리도 가르쳐 줄 거야.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영희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고 민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었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화해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끝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영희에게서 받은 모욕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민호에게 가르쳐줄 요리 재료를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할머니의 작지만 지혜로운 복수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영희는 진정한 며느리가 되는 법을 배웠고, 순자 할머니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죠.